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쉐어라이프 장기라고 합니다. 저는 먼저는 주식회사 쉐어라이프는 지역에 있는 대기업들과 함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만들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주로 삼성카드, 하나손해보험, 한화, 포스코, 현대제철 등 다양한 대기업들의 CSR이라고 하죠. 사회 책임을 어떻게 하면 좋게 할 수 있는가를 책임을 지고 있고요. 그리고 소셜벤처라고 해서 기업인들 스타트업 하거나 엑셀러레이팅 할 때 초기 1년차부터 3년차 그리고 5년차부터 도약 정도의 컨설팅이랑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대기업보다는 이제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키는 분들을 많이 육성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필드에서 만나보면 이야기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게 무식하게 자기를 깎아 먹어가면서 창업을 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기독교이고 또 그 경도가 심하면 한농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농대 졸업생분들도 많이 만나고 한농대학교 창업하셨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는 대기업이랑 프로젝트 할 때 이렇게 방송도 많이 하고 특강도 많이 했는데 가끔 보셨을 때 이 얼굴이랑 이 얼굴이 왜 이렇게 다르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창업하고 20kg를 쪘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업이 이만큼 무섭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창업 초창기 때여서 이때도 10kg 쪘을 때였거든요. 여기서 10이 더 찐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방송도 많이 나가고 진행했었는데요. 제가 창업을 대기업 프로젝트 중심으로 하다가 소셜벤처로 넘어가게 됐었던 계기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다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최태성 선생님이십니다. 아시죠? 이때 현대제철에서 저희한테 특강 의뢰를 했고 주제를 저희가 선정할 수 있었는데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해서 사회적인 철학, 생각들을 나눌 수 있도록 주제를 선정을 했는데 현대제철에서 명사를 추천을 몇 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설민석 선생님을 추천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게 2018년도였거든요. 18년도에 설민석 선생님도 좋지만 그래도 가치랑 이런 얘기를 할 거면 전 최태성 선생님이 더 나은 것 같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왜 그랬었냐면 그때 당시 설민석 선생님이 역사나 이런 재밌는 특강을 할 거면 1순위인데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얘기하기에는 무료 특강이나 이런 것보다 너무 수익 기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태성 선생님을 하겠다 했었을 때 이분은 EBS도 있고 무료 특강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드렸더니 현대제철에서 내가 강사도 섭외를 못하냐 왜 추천도 못하냐 하길래 제가 그러면 나는 기획 안 하겠다 라고 제가 같이 얘기를 했어요. 이때 당시 금액이 정말 많이 주셨거든요. 정말 많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제 커리에 옥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안 하겠다 얘기를 했더니 제 얘기를 결국엔 들어주셨죠. 들어주셨는데 이때 제가 경험을 한 바로 참고로 작년에 전화 왔어요. 미안하다고. 그리고 설명 선생님이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설명 선생님 이슈가 하나 있어서 약간 무너졌지만 다시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그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됐냐면 수익 기반으로 너무 가다 보면 교통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원위치로 다시 해보고 여기에 최태성 선생님이 1시간 반 정도 특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류태영 선생님이라고 해서 서울 시향하시는 분을 오전에 모셔와서 1시간 반 특강을 했어요. 그리고 가운데에 한 밴드가 있는데 이 밴드는 직장인 밴드이고 좋은 마음으로 밴드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5인조. 이게 선한 마음, 어디든 가서 밴드를 해요. 그럼 여기에서 저는 일주일 정도 기획을 했어요. 이제 인건비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최태성 선생님 1시간 반 특강을 했어요. 얼마 받았을까요? 맞추면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선물은 책 선물입니다. 책 선물 좋지 않나요? 좋아요. 그러면은 네. 700업입니다. 기회는 한 번뿐. 1000만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업입니다. 정답입니다. 여러분 1시간 박수 한번. 1시간 반 했는데 2,000이면 시급이 얼마죠? 야, 시간당 거의 700 정도 그 이상이네요. 30분에 고증 700 정도예요. 30분에 700. 그러면 시간 한 300. 좋아요. 그럼 류태영 선생님은 서울 시향처럼 이렇게 하셨던 분이 얼마 드렸을까요? 하면 또 금액이 높아져요. 근데 여러분 최태영 선생님 아시지만 류태영 선생님 처음 들어보잖아요. 그리고 풀 수는 없어요. 300 정도 드렸어요.
그럼 여기서 간단 퀴즈, 저는 얼마 받았을까요? 이렇게 하면 제가 강의하기 전에는 한 50 받았을까요? 혹은 200 받았을까요? 이렇게 강의 끝날 쯤 되면은 아, 그쯤 받아도 되겠구나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한 800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전체 총괄 기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밴드에 계셨던 분 제가 섭외를 안 했거든요. 이분들 갑자기 생겨난 거예요. 근데 이 밴드 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중간에 이분들 악기를 다 들고 왔거든요. 중간에 오셔서 뭐라 얘기하냐면 대표 혹시 세금만 리턴해주면 안 될까요? 제가 물어보고 제가 세금 리턴이요? 그래서 이거 퀴즈 하나 더 나옵니다. 과연 이분 얼마 받았길래 세금 리턴을 안 되게 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실례지만 얼마 받았어요? 5명. 악기를 다 들고 왔어요. 한 명은 드론까지 들고 왔습니다. 얼마 받았어요? 학생, 네, 얼마 받았을까요? 300 다운이에요. 100 다운이에요. 또 누구요? 50만 원 정답입니다. 여러분 50만 원을 네 박수 네 일단 맞으신 분들은 저한테 와주세요. 네 50만 원을 받았다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50이요? 하고 제가 잠깐 표정 관리 안 된 상태에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현대제철 그 관계자랑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왜 50밖에 안 줬을까를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뭐라 얘기하는 줄 아세요? 왜요? 불만이시래요? 이게 답변이었어요. 여러분 좀 당황하죠. 근데 이게 제가 기업인이 되시면 여러분들 이제 비즈니스 팀이 되시면 이제부터 이제 현대제철 입장을 보여드릴게요. 현대제철 입장에서는 좋은 CSR을 하니까 지역에 있는 밴드분들에게 기회를 줘야겠다 해서 갑자기 밴드를 추가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가 한 2,000명에서 3,000명 오는 자리였거든요. 그럼 3,000명 앞에서 공연하면 얼마나 좋은 커리어가 돼요. 그것도 타이틀이 현대제철이니까. 그래서 사실 좀 힘들어봐야 되는 5팀이 들었대요. 근데 그중에 가장 멀리서 악기까지 들고 오겠다는 팀이 이 팀이었어요. 근데 이 팀들한테 계속 얘기했답니다. 사업자 있으세요? 없대요. 그래서 제철에서는 현금을 50만 원 만들어서 주겠댔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짓을 한 거군요. 대기업이 현금화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어떻게든 해서 그 사례를 지급을 한 거였어요. 근데 지급할 때 이 팀은 50만 원 처음부터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안 상태였어요. 근데 와보니까 의류리하고 바뀌니까 뭔가 되고 2005년부터 저녁까지 하니까 이게 조금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잘 보시면 여기에서 저희가 같이 특강을 했는데 무대가 이렇게 돼 있어요. 무대가 이렇다 보니까 여기에는 사실상 마이크 하나만 세팅해놓으면 돼요. 근데 밴드가 오니까 5인조 밴드를 위해 음향장비를 다 세팅했습니다. 이 금액이 450. 이분들을 위해서. 근데 이분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당연히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갖고 있으셔도 비즈니스적인 언어를 잘 몰라서 오히려 서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중간에 오후에 빼세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후에 이제 심수영님이 오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다 해서 중간에 동화시키고 당연공을 잘 끝내놓고 그리고 저희가 얘기를 드렸어요. 대표님 이게 제대로 되려면 비즈니스적인 언어를 제대로 배우시던가 이런 것들 좀 하셔야 됩니다. 얘기를 했고 정말 좋으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그 다음부터 소셜벤처를 육성해야겠다라고 마음먹기는 계기가 여기였습니다. 그 뒤로부터 이제 소셜벤처를 육성하게 됐었는데 그 다음 현대에 또 현대제철이 이 CSR을 과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밴드가 있었을까요? 밴드를 다 뺍니다. 두 번 다시 밴드를 부르고 있지 않아요. 그럼 이거 누구 잘못일까요? 누구의 잘못이 아니죠. 다 그냥 피해자예요. 현대제철도 돈 주고 기분 나쁜 거고 현대제철은 500이나 냈고 근데 이분들은 내가 50밖에 안 받는다는 생각이니까 속상한 거고 근데 이런 형태와 비즈니스를 모르는 상태에서 좋은 마음으로 뭔가 할 때 제일 위험하더라고요. 특히 한동대학교 졸업생분들과 그리고 한동대학교 출신들의 창업 모델을 보면 나는 정말 헌신해요. 근데 헌신하는데 그걸 못 알아보니까 속상해 하셔요. 그리고 사회는 그걸 원치 않아요. 진짜 원하는 건 따로 있어요. 그걸 또 못 읽어요. 그러니까 서로 피해만 주다 보니까 어긋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대신 언어적으로 육성하고 교육했었던 사례를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제가 뭐 불빛 축제도 하고 참고로 작년에 그 경북 콘텐츠 IP로 해서 이 콘텐츠 시장을 키우는 걸로 해가지고 경북도에 7명의 전문위원을 뽑았거든요. 근데 그 7명 중에 한 명이 ENA 방송국 이상한 방송 우영우 아시죠? 그 방송국 대표님.
교학사 대표님, 그리고 KBS 전 김윤규 사장님, 문체부 차관님 뭐 이렇게 쭉 들어와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전화 와서 대표님 혹시 전문위원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를요? 했는데 그분도 웃으신 거예요. 아니 대표님도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지금 전문위원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되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저는 늘 생각할 때 다윗을 좀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 사울한테 이제 칼과 검과 장비를 받잖아요. 근데 전쟁은 제가 볼 때는 사회 내에 있는 비즈니스 그 형태라고 봐요. 근데 칼과 검을 들고 하지 않고 뭘 하냐면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그 평상시에 연습했던 그걸 들고 가서 돌팔매질을 합니다. 그리고 돌멩이 5개를 죽을 때 그 심정. 저도 이거 죽을 때 이걸로 죽을까 말까 생각을 문득문득 들었을 것 같아요. 다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이 돌팔매질입니다. 그래서 돌팔매질을 해서 던졌을 때 이걸 맞고 쓰러지냐 안 쓰러지냐 그 결과는 하나님한테 맡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의 창업 방식도 그 내부적으로는 얘기는 안 해요. 저희 직원들 힘들어할까봐. 저희는 항상 선택을 할 때, 제가 판단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업무들은 하나님 책임지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다행히 한 번도 임금이 적자가 되거나 회사가 위태로울 적은 없어요. 다만 항상 아마 여기에 오셔서 얘기하시는 분들 다 공통된 얘기인데 돈이 딱 떨어졌을 때 아슬아슬한 그 타이밍 항상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는데 저희가 교육센터 하나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원래 1학년 중에 교육센터 저희 출신인 친구가 한국대학교에 입학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아마 문자를 보냈는데 여기에 와 있을 수도 있고 안 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한 초등학교 1학년 친구였는데 나비, 기차, 아주 쉬운 받아쓰기도 유일하게 빵점 받는 아이가 있었어요. 늘 빵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왜 빵점인지 봤더니 집안은 가난했고 어머니는 새벽부터 밖에서 일했고 아버님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음과 모음 자체를 못 배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못 배운다고 해서 학교가 이걸 이해할까요? 안 하죠. 그냥 애석하게도 시험은 아이의 여건을 봐주지 않고 그 첫 번째 시험 이후에 줄곧 0점을 받았어요. 0점을 내내 받다 보니까 받아쓰기 시간은 위축하게 됐고 죽기보다 싫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아무것도 못해. 난 정말 바보야.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라고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찰 때쯤 예의상치 못한 선물을 받습니다. 누가 선물을 주셨는지 선생님이 동화책과 스케치북을 줬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기는 동화를 좋아하니까 이제 동화를 읽으며 이 시간을 보내자. 민기는 잘하는 게 정말 많아. 이 칭찬을 받는 거예요. 이 얘기가 사실 저의 이야기거든요. 이 뒤로 이 아이는 행복했고 줄곧 수십 개의 동화책을 읽고 글을 읽고 말하고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자라서 콘텐츠 기획자가 된 거예요. 법학을 공부했고 진행했고요. 근데 왜 한글을 못 배운가 했었을 때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변화 과정들 중간중간에 이런 좋으신 분들의 선행으로 사람들이 많이 바뀌고 성장하고 나아가는데 여기서 한 가지 퀴즈 드릴게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까지 늘 방송 받았어요. 왜냐하면 한글을 익혀도 그 단어를 쓸 수 있게 됐을 때 2학년 되더니 문장을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문장을 익혔는데 3학년 됐을 때 복합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정이 빵점을 했거든요. 근데 4학년 때 드디어 빵점을 안 받았습니다. 몇 점 받았을까요? 10점! 와, 현실적인 친구네요. 아닙니다. 몇 점? 야, 여기는 교육하고 계셔서 현실적으로 나와요. 교육을 안 하고 계신 분들은 100점 이렇게 부르거든요. 절대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맞죠? 4학년 때부터 받아쓰기가 없어져요. 즉 저는 받아쓰기를 몰라요. 근데 이 상태에서 제가 중학교 때 전국 1등을 해요. 엄청나죠? 저도 놀랐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했었던 이유는 이 선생님 없었으면 저는 공부를 못했을 거예요. 한글을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때 제가 한글을 못 띄니까 그 느린 학습자라고 하죠. 지능적으로 느린 학습자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안 가르치려고 학교에서 있었어요. 근데 이 선생님 저를 남아서 나머지 분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남아서 늘 교육을 해줬는데 그 덕분에 이렇게 됐고 이런 분들이 창업한다면 도와야겠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가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그래서 저희는 교육센터를 하나 차리려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교육센터를 지금 첫 창업이 교육센터 창업이었어요. 2018년도에 창업을 했고요. 그 이유가 이게 이겼어요. 한 번은 전화가 왔는데 세타민이라고 하죠. 북에서 넘어온 친구. 넘어온 친구인데 그 친구의 이름이 감명을 할게요. 가명이 년이라고 할게요. 년. 북한에는 1년, 2년, 3년 이렇게 많이 쓴대요. 천년, 중간년, 말년 이렇게 좀 이름을 짓는데요. 충격적이지 않나요? 근데 그 년이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탈북을 해서 남한으로 넘어올 때 어머니가 북송당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넌 참 아련하다 해서 아자를 붙인 거예요. 충격적이잖아요. 이것도 충격적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불릴 때마다 아련하다 하면 어머니의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이 내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공부를 잘했습니다. 공부를 정말 잘해서 열심히 했는데 공부를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지역아동센터의 능력으로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중학교에 넘어갔을 때도 공부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학원을 안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연계해 줬는데 22만 원을 연계해서 그 종합복지관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학원비가 27만 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원 원장님이랑 5만 원 차이 때문에 안 받을 거라면 안 받거나 받을 거라면 이 친구가 돈을 내고 다니는 거예요? 안 내고 다니는 거예요? 내고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27만 원의 학원을 등록했는데 그 선생님이 일주일 잘해주다가 2주차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친구 데리고 와. 너는 공짜로 다닌다. 넌 무료로 다니니까 친구 데리고 와야지. 하면서 냉랭한 거예요. 그거를 한 4주 동안 당하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친구를 데리고 왔대요. 그때 정말 친절하게 상담까지 해줬대요. 그리고 그 친구 그때 좋은 친구 생겼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고 안 다니겠다고 하고 뛰쳐나간 거예요. 이 얘기를 하나 듣고 문제가 됐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이때 동시다발적인 사건들이 일어났는데요. 이 사건은 뭐냐면 포항에 그 보육시설이 있어요. 애호건이라고 하죠. 그쪽에 그 고아원 시설촌인데 그곳에 기정 후원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기타 후원, 이 친구한테 후원해주세요. 근데 후원을 해주셨던 부부가 아이를 초대해서 밥을 먹이고 싶대요. 그래서 파스타를 해주는데 제 생각에는 그 두 분이 농담 삼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 왜 당신은 저렇게 뚱뚱하고 못생긴 애를 후원해? 후원할 맛이 안 나잖아.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거실에 그거를 아이가 들었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박차고 나갔을까요? 아니면 못 들은 척 웃으면서 밥을 먹었을까요? 맞아요. 못 들은 척하고 밥을 먹었어요. 이 보육시설에 오래 있다 보면 이런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부장님이 울면서 전화 왔어요. 대표님 이게 맞냐고. 그래서 제가 아닌 것 같다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후원자분들이 전화가 왔어요. 후원자를 바꿔달래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부장님이 바꿔주시고 저도 울면서 전했어요. 제가 한마디도 못하겠다고. 왜냐면 그 후원이 작은 금액이 아니다. 그런데 이 아이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가 필요하냐고. 그랬더니 동일시하게 얘기했던 게 교육 학원이 필요하대요. 이거 다 학원비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가 학원 차리겠습니다. 우리한테 보내주세요. 학원 제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이 이 교육센터였어요. 그 교육센터를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차렸습니다. 그래서 심리코칭 플래너스라고 해서 이 공간을 차렸는데 이 공간 차렸을 때 그 월 수익이 73만 원이었어요. 직원이 6명 있었거든요. 여러분 월 수익이 73만 원인데 직원이 6명 있고 힘든 애들을 2대1, 3대1 피어 코칭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이게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절대 안 돌아가요. 당연히 안 돌아가는 거고 불가능한 거고. 근데 놀랍게도 한 번도 월급이 밀리지 않았어요. 왜 밀리지 않았냐면요. 이걸 하니까 저는 어디 가서라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닥치는 대로 공모전 다 넣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공모전을 받은 금액이 한 2천에서 3천만 원이 넘어가요. 상금이. 근데 더 신기한 건 지금 제가 공모전이나 이런 기업 프로젝트 넣잖아요. 다 떨어집니다. 그때 실력이랑 제 실력이랑 비교하면 지금 훨씬 뛰어나거든요. 지금 다 떨어지는데 이때는 그냥 넣으면 됐대요. 그래서 저녁 때 상 받으러 가서 상금 받고 내일 오전에 다시 또 다른 광주 지역에 가서 또 프레젠테이션 합니다. 또 너무 훌륭하대요. 근데 제가 솔직히 지금 그렇게 보면 그리 훌륭한 RP가 아니었거든요. 그걸 상금 다 받아서 왜냐면 월급을 다 나갔어요. 그래서 이 아이 아까 얘기했던 그 소연이라는 친구가 어떻게 됐냐면
제가 한동대에 가기를 원했지만 고려대학교 갔어요.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고려대학교 갔고 여기에 있었던 부모님이 세례를 받을 때 저한테 그 갓파더라고 하죠. 저는 그 개념을 잘 몰랐었는데 그걸 좀 해줄 수 있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연이라면 그래도 내가 해줄 수 있다 했는데 소연이가 아니라 그 가족 전체에 대해서 해달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근데 그분이 예전에 저한테 사상교육하지 말라고 욕했었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한 가지 또 특징이 이 친구가 고려대학교 입학원서 쓸 때 새벽 12시에 전화가 왔어요. 대표님, 내일 원서 마감인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아찔해집니다. 내일인데 왜 지금 얘기해서 교육센터를 불러서 새벽 6시까지 그 친구가 직접 쓸 수 있도록 가이드 해줬어요. 제가 쓰면 1시간 만에 끝나지만 이 친구가 쓸 수 있도록 한 새벽 6시까지 썼는데 더 중요한 게 제가 그때 7월달이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원서 마감은 9월인데 왜 7월에 마감하지? 하면서 열심히 도와줬어요. 그래서 세타임정이 좀 다른가? 근데 알고 봤더니 학교 원서 마감인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불라고. 근데 이 친구는 처음인 거예요. 고3이. 그 주변에 고3이 그 네트워킹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 아까 그 왜 이렇게 통통하게 기부의 유치가 어떻게 되냐면 간호사 됐고요. 또 이 친구 중에 한 명은 제빵사 됐어요. 그 친구들도 다 여기서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한 번은 편의점 애들 데리고 와서 편의점에서 제가 맛있는 걸 사라고 얘기를 하면 애들이 있는 힘껏 지고 옵니다. 한 번은 크리스마스 날 장난감 가게 같은데 선물 사주겠다 했더니 저는 이따만한 장난감이 있는지 몰랐었거든요. 이걸 막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 얘기했을까요? 안 돼. 돌아가. 지금 그 정도는 안 돼. 더 작은 거 갖고 와. 하면 또 중간 사이즈 갖고 와요. 이것도 안 돼. 금액 이 정도 맞춰. 하면 그제서야 그 금액 맞춰서 오는데 그걸 봤던 그 부장님이 정말 좋은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못 사주는데 좋은 관계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 하냐면 애들이 호의로 다른 사람들이 뭐 사주겠다 하면 안 고른대요. 첫 번째로. 그리고 고르라고 하면 그냥 거절 안 당할 만큼한 것들을 고르고 온대요. 근데 제가 고르라 했더니 칼을 들고 오고 그냥 진짜 원하는 걸 얘기하니까 저희가 교육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설계내역은 이번 주 월요일도 특강하고 왔거든요. 지금까지 지원하고 교육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공간을 그만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작년에 없애려고 했어요. 너무 적자 앞에서. 적자가 얼마나 크냐면 월 700이 적자입니다. 그거를 2018년부터 지금까지 운영해 왔어요. 근데 왜 작년에 접으려고 했냐면 적자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지원을 해야 돼. 그래서 다 졸업시키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페이를 내는 학생들만 남아있다 보니까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할 그 무렵 특이 케이스가 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귀신을 보는 애도 왔었고요. 그 동성애도 왔었고요. 귀신 보는 애는 정말 안타까웠어요. 근데 지금 귀신을 안 본다고 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계속 오면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하던 차에 졸업생들이 그날 신기하게 시간 맞춰서 다 감사한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라는가 보다 싶어서 다시 리모델링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개월 동안 79만 원이었는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도 안 간 길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배워서 남주자, 좋은 일 하자 그 길은 아무도 안 가요. 사람 사는데 절대 안 갑니다. 왜 안 가냐면 석 달 동안 79만 원입니다. 이때 당시에 저희 직원들 중에 2명이 부부였고요. 한 부부는 아이가 생애 1개월짜리 아이가 있었어요. 그 부담감, 제가 페이를 못 주면 그 아이의 분유까지 오는 거예요. 그거 너무 심각하지 않나요? 그 부담감인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저희의 원칙은 이거였어요.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 일을 책임지겠지. 그리고 저희가 묵상 중에 솔로몬의 줄 백합화를 받아 알아서 먹여 세우는데 고민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다윗이 늘 두려울 때마다 뒤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준 걸 봐라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했었는데 근데 아무도 안 간 이 길을 갈 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긴 해요. 그렇게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학교폭력 가해자랑 피해자가 화해를 했어요.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자가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5만 원씩 마이크로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비행 청소였던 애들이 원활하게 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다양한 아이들이 꿈을 생기게 됐고요. 그리고 애들이 원래는 10년 뒤에 어떤 모습을 봐 하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얘기했던 애들이 지금은 그 창작자가 될래요라든지 좋은 비즈니스맨이 될래요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얘기할 거는 이겁니다. 제가 만난 좁디 좁은 길로 가는 되게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이걸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 2020년도 코로나19 시대 때 교육에 정말 심각한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맞추면 또 드릴게요.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그때 상당히 교육으로 피해가 가장 컸던 집단이 있어요. 맞벌이고요. 맞아, 거기도 힘들어요. 하지만 교육에 심각한 공백이 생긴 곳이 있어요. 참고로 유치원생들도 집에 가서 유튜브로 다 강의를 듣게 됐어요. 어르신들도 요새 휴대폰 없는 친구들이 있죠. 있는데 인터넷이 거의 다 깔려 있어서 다 알아서 하죠. 근데 아닙니다. 맞아요. 근데 그 부분도 힘들지만 더 심각한 보편적인 힘든 부분이 있어요. 힘든 좀 장애라는 게 있어요. 잘 생각해보면 하루아침에 셧다운이 됐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다음 주부터 오지 마세요가 다 됐어요. 복지시설, 종합시설. 그 중에 누구가 있냐면 발달장애. 이쪽이 왜 심각했냐면요.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걸 알려주려고 해도 대면으로 30분 정도를 알려줘야 돼요. 근데 그냥 하루아침에 오지 마세요가 되니까 장장 2달 동안 빨리 교육 서비스 제공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유튜브라도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립교육이나 느린 학습교육 콘텐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심각한 문제니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잘 해보고 싶다라는 팀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거 연도 바로 직전에 그 현대제철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우리도 코로나 기간에 할 일이 많이 없으니까 좋은 일을 이번부터 본격적으로 하자 해서 2019년 2월 달에 서치를 했고 3개의 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때 한 팀이 뭐였냐면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유튜브 콘텐츠 만들겠다라고 창업하게 된 팀입니다. 그 팀도 기독교 분이신데 사진관을 7년 동안 운영하셨어요. 그리고 임대료가 7개월 동안 밀렸어요. 여러분 7개월 동안 밀렸는데 왜 안 쫓겨났을까요? 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왜 안 쫓겨나 했더니 건물주가 자기 교장 선생님이었대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너의 보증금이 깎아먹을 때까지는 내가 뭐라 안 할게 라고 얘기를 하셔서, 근데 그분이 사진 실력이 되게 뛰어난데 이분의 그 마인드는 뭐였냐면 니트 청년, 자기가 니트였대요. 니트 청년, 히키코모리라 하죠. 니트 청년이나 아니면 이런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창업하고 싶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좋은 마음이니까 돈 벌 수 있도록 내가 수련을 누구보다 대기업에서 했었던 것처럼 컨설팅 해주겠다 해서 장장 250시간 동안 그분 덕분에 저도 이렇게 같이 강의하면서 육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든 영상인 거예요. 소리가 혹시 날 수 있을까요? 이게 발달장애인들이 너는 할 수 없다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나도 할 수 있어. 나는 여행 크리에이터이다. 내가 당한 풍경이 당신에게 닿기를. 이게 발달장애인분이 촬영, 편집,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봤을 때 250시간 정도 걸렸는데 열심히 했다지 잘했다는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 얘기할 건 뭐냐면 이거를 잘하게 하려면 결과물이 좋아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뿐만 아니라 한동대학교뿐만 아니라 이렇게 선한 마음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과정은 아름다워요. 다만 결과를 멋있게 잘 못 만들어요. 뒷단이 대부분 힘들어요. 그리고 나도 많이 달려나갔거든요. 근데 사회는 결과가 무조건 좋으면 과정이 어쨌든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과정을 멋있게 하는 건 당연하고 결과를 더 멋있게 하자 해서 여기를 CF를 한번 찍도록 해봤어요. 어딜 찍었냐면 이때 코로나 기간에
대형 축제가 다 문을 닫았거든요. 근데 경북의 가장 큰 축제 중에 하나가 스트라트 페스티벌 포항에서 하는 거는 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를 잘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광고 모델 중에 하나가 포항 출신의 배우도 후보였고요. 유튜브 100만 명도 있었어요. 근데 이 팀을, 이 메이크 필름을 보냈는데 만장일치로 여기가 광고 찍게 됐어요. 광고 한번 가볼게요. 내 꿈은 메인 크리에이터. 스틸아트 작품과 기타 철 이야기로 보여주고 싶은 포항. 철과 예술이 만나는 곳. 여기는 포항입니다. 2025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 박수 한번 보는데. 근데 이분이 진욱 씨인데요. 진욱 씨가 발달장애인이에요. 대부분 발달장애인이 광고로 나오겠다 한다면 불쌍해 보거나 어리석해 보이거나 되게 동정심 우러할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일 광고 모델이 된대요. 여러분 가장 좋은 옷 입고 오잖아요. 머리도 당연히 하고 갈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진욱 씨한테 가장 좋아하는 옷을 입고 오라 했는데 놀랍게도 이 티셔츠더라고요. 반바지랑. 이게 가장 좋아한대요. 그리고 가장 멋있게 얘기할 수 있도록 나레이션을 많이 시켰어요. 근데 또 이 영상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진욱 씨가 포항에 있는 하이마트에 갔는데 그 대형 TV에 이게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 종업원 보다가 해서 사인을 해달랬대요. 그래서 사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집에 내려가서 가족들이랑 TV를 보는데 MBC에서 이게 나오더래요. 그래서 엄마도 눈이 동그래지고 자기도 눈이 뜨는거리고. 그리고 가족들이 광화문에서 이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인척들이 뭐라 하냐면 너의 아들 정말 잘생겼다 했었을 때 부모님이 저한테 감사 인사를 하더라고요. 인생 처음 경험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친구 지금 유튜브 크리에이터에서 준비 중이었어요. 이 친구 유튜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행 유튜버 꿈이래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얘기. 아까 그 사진만 하셨다는 분이 있다 했었죠. 저희 회사가 넓고 얕게 다 할 줄 알아요. 광고 기획도 할 수 있고 광고도 찍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대표님한테 몰아드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다 알려줬어요. 심지어 이건 제 가업인데 제가 돈을 안 받고 여기로 주면서 제가 하나하나 코칭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분이 자꾸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으로 언어를 뱉으려고 하길래 그걸 막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긴 전쟁터예요. 다윗이 성경책 집어던지지 않았고 성경 말씀을 집어던지지 않았고 돌팔매질을 했으니까 본인이 잘 잘할 수 있는 걸로 승부 보자고 했는데 이거 찍고 난 다음에 이 광고사에서 포스코와 하나 그리고 구미 전국체전 그리고 스틸아트 페스티벌 지금까지 광고 찍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참고로 한동 글로벌 스쿨 광고도 여기서 찍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한동대학교 광고도 여기서 찍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놀라운 변화죠. 그리고 심지어 저보다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근데 이 진욱 씨를 했었던 게 이 라이프로그 스튜디오고요. 이런 대표님이 지금 현재 고용을 8명을 고용을 했어요. 8명 고용했는데 8명 중에 7명이 니트 청년입니다. 정말 놀라워요. 고용할 때마다 나름 저렇게 나름 조금 고용 안 할 텐데 이런 생각들이 늘 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나게 상황이 바뀌어져요. 나가요. 한날은 제가 컨설팅 때문에 들어왔는데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밥그릇이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김치가 널브러져 있고 직원 한 명이 식탁을 이렇게 엎었어요. 엎었는데 이 대표님이 그 직원을 뛰쳐나갔고 이 대표님이 뭐라 하냐면 제가 대표님 괜찮아요? 물어봤는데 이 대표님 뭐라 얘기하냐 친구들은요. 대표님 좋아요. 무슨 소리 했더니 드디어 이제 가족으로 인정받은 것 같아요. 내가 대표였었으면 이렇게 못 집었을 텐데 이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속으로 와 진짜 대단하다. 이런 기업만 육성해야겠다. 그래서 그런 기업만 육성하고 있어요 지금. 대단하지 않나요? 제가 요즘에 대단하다고 봐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또 학교 선생님 중에 그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육성했었던 선생님이 있어요. 이분이 언어재활사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언어재활 교육센터를 운영을 하셨던 대표님인데 한날은 컨텐츠를 만들고 싶대요. 왜 컨텐츠 만들고 싶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자기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얘기를 합니다. 송현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송현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여러분들 들을 책이 이스책 선물입니다. 송현이라는 작가님이 발달장애인인데요. 나사 공장에 취업했습니다. 하루에 5시간씩 나사를 쪼는 일이에요. 한 달에 약 한 100시간 일이에요.
그럼 페이를 얼마를 받을까요? 한 100만 원 넘어야겠죠. 근데 20만 원 받아요. 그 이유는 장애인이 근로지원 형식이고 그냥 수당만 받을 뿐이에요. 정식 고용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나사를 잘 쪼이면 고용이 되거든요. 그럼 정식으로 100만 원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거기에 합격을 했는데 3일 만에 해고가 됩니다. 왜 해고가 됐냐면 뇌전증이에요. 간질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애가 된 거예요. 21살. 근데 그걸 봤던 분이 이 친구가 글을 정말 잘 썼어요. 그래서 글을 정말 잘 쓰니까 글 정말 잘 써서 출판사한테 가서 물어봐도 출판해줄까요? 당연히 다 노예요. 그래서 이분이 대단한 결정을 내립니다. 까짓거 내가 해봐야지. 제가 이런 데 특강을 하는데 제가 특강할 때마다 얘기 드리는 게 저는 컨설팅 받지 않습니다 얘기를 해요. 왜냐면 지금도 너무 바빠가지고. 근데 그때도 저는 컨설팅 별로 받지 않습니다 했는데 이분이 3번 찾아오시고 왜 자기를 컨설팅 해줘야 될지 얘기 듣다가 그러니까 해줘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컨설팅을 하게 됐는데 6개월 만에 피보팅 성공하고 1억 5천 투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분은 정말 자기 인생 살면서 그 6개월이 지옥과 같았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하고 이 책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송현이라는 작가님 책이 나왔는데요. 한번 볼게요. 전문가의 탁구 치는 걸 좋아하고 잘하는 내 친구 지인이가 있다. 다른 사람들에겐 그저 취미생활이겠지만 지인이한테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인물이자 생명이다. 나도 좋아하는 게 있다. 나는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하고픈 이야기를 다 못해 답답해할 만큼 이야기가 좋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하고 싶었던 말들을 불러 쓰기 시작했다. 이게 송현이라는 작가님이고 이게 다 송현 선생님이 쓴 글이에요. 근데 이분이 A4 페이지 쓰는데 총 6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그 페이를 다 주고 있어요. 여기서. 근데 이 청년이라는 생각을 6개월 동안 책을 집필하는데 전 수요일 날마다 중국으로 특강을 해줬어요. 이거 책 집필하도록.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새벽마다도 컨설팅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책이 나왔는데 그 책 에피소드 중에 어머니가 미용사신가 봐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난 22년 동안 살면서 미용사가 돈 받는 거 처음 알았다. 정말 충격과 공포다. 나는 내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든다. 하나는 엄마한테 미안합니다. 한 번도 불평불만만 했지 무료로 공짜로 자르는 줄 알았으면 나는 불평하지 않았을 텐데 미안하다. 두 번째다. 이건 진정한 사랑이다. 이렇게 22년 동안 불평불만 없이 나를 무료로 잘라주다니 난 오늘 가서 사랑한다 얘기해야겠다. 이런 순수한 것이 쭉 있는 거야. 심지어 독후감도 재밌어요. 신데렐라 독후감 쓰는데 이 친구의 추용된 인물이 거울이에요. 내가 만약 거울이었으면 이렇게 대답했을 테다. 그럼 아마 백설공주랑 왕비랑 친하게 지냈을 텐데 내가 보기엔 둘 다 이쁜데 이쁜 사람들끼리 친할 수 있었는데 이 거울이 문제다. 나도 이제 입 조심해야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되게 인사이트도 좋아요. 근데 이 책을 발간을 하기 전까지 다 거절했는데 이 책을 발간했더니 놀랍게도 교학사에서도 관심이 있어하고요. 제작사에서도 관심이 있어하고 작년 우수 도서가 됐어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크라우드 펀딩에서 한 400만 원치 팔렸어요. 이 초판에 사인이 있거든요. 사인이 송현 선생님이 사인을 안 해봤었는데 사인도 진짜 꾹꾹 눌러가면서 사인합니다. 그래서 이 책 초판을 주면 참 좋겠는데 제가 초판을 50권을 샀는데 이미 다 나눠드렸고요. 그냥 새로 책을 사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책 괜찮죠?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저희는 노아인들을 위한 수화식당이라는 것도 컨설팅을 해줘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영상으로는 안 나와져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제 안 나왔는데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고 Q&A 좀 갖도록 할게요. 저희가 만났었던 기업들 중에 노아인들을 대상으로 함께 했었던 한숲 마디약이라는 브랜드가 있었어요. 하나의 숲을 이뤄서 케이터링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쪽에 들어갔었을 때 딱 갔는데 노아인 분들이라고 생각을 당연히 못했어요. 들어가자마자 메뉴판으로 하고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문화인데? 그래서 봤고 제가 참고로 인도랑 오늘 국제개발 팀장도 했었는데 컵에 고춧가루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아예 먹기에 고춧가루 떼서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물을 받으러 딱 갔는데
거품이 막 올라와요. 이게 바로 잔여 세제구나. 그래서 역시 떨어내고 물맛을 딱 봤는데 이 PB는네 잔여 세제가 맞은데 하고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갈비탕을 시켰는데 갈비탕을 먹자마자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2019년 초였는데 대표님이 그만하려고 해서 저를 마지막으로 컨설턴트를 만난 거예요. 왜 그만하냐 했더니 비빔밥이 4,000원입니다. 어르신들이 와서 다 먹는데 먹을 때마다 100원 남아요. 그러면 하나 돈을 못 받으면 40불 또 팔아야 돼요. 근데 외상도 너무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 했더니 다 먹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컨설팅하게 됐고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식당, 수화식당이라는 브랜딩이고 이게 맛있다라는 로고로 했더니 기업 가치가 3억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처음 했을 때 매출액이 3만 원이었어요. 하루에. 지금은 17명이었고요. 근데 작년 기준으로는 하루 매출이 300만 원 됐습니다. 놀라셨네요. 그러면 돈을 좀 쌓아놓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대부분 기독교신 분들이 믿음이 좋으셔서 고용을 또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나아지는 거 없어요. 다만 이런 부분들을 문제 해결하고 육성하고 이야기 스토리텔링하고 비즈니스 가치를 만들고 제대로 된 지속 가능성을 확보시키려고 저희가 육성하고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은 여기까지 설명하면 다 됐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재미있는 기업들이 이런 데요. 여기 12 마운틴즈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또 영덕에 빈 공간들이 많다고 해서 여기를 좀 바꿔보겠다고 생각을 하셔서 목사님이 창업한 게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도 정말 대단한 게 창업을 하셨을 때 목사님들마다 가장 꿈꾸는 게 담임 목사 자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담임 목사님의 콜이 들어오기 전에 이거를 저한테 컨설팅 받고 시작하게 됐어요. 한 달 전에. 그리고 한 달 뒤에 콜이 들어왔는데 이분이 그걸 거절을 하고 거절하니까 추천하신 분들 다 놀란 거예요. 이 좋은 자를 왜? 했더니 이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항상 갈림길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2013년도에 사법고시사로 서울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도 머리가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저를 교육하셨던 교수님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사법고시 합격하셔서 오셨던 선배도 저보고 민기는 2년 만에 합격한 것 같아. 합격자가 그렇게도 얘기해요. 빠르면 1년이야. 저도 뛰어나니까 나는 1등. 실제로 모의고사를 쳤는데 전국 17등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상위 0.1% 안에 항상 들어갔어요. 전 치기만 하면 무조건 합격점인데 시험을 쳤는데 놀랍게도 1차가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지? 그것도 점수가 제가 평균 1차 합격점이 83점에서 79점 사이거든요. 근데 저는 93점에서 95점 사이가 늘 나왔어요. 근데 제가 몇 점 맞았냐면 40점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년도 또 공부했습니다. 긴장해서 그런가 해서 두 번째 년도도 또 40점 맞았어요. 세 번째 년도 또 넘어갑니다. 또 40점 맞았어요. 이때 이상하다는 걸 직감을 했어요. 내가 모의고사 때 분명 정확하게 풀었는데 똑같이 풀었는데 왜 안 읽히지? 봤더니 제가 난독증이 있더라고요. 저 몰랐어요. 제가 한글을 늦게 배우다 보니까 긴장할 때 난독이 돼요. 아까 제가 글 읽으면서 했을 때 약간 글자가 그냥 뛰어넘거나 아니면 편하게 쭉 읽어버리는 게 제 뇌에서 그냥 편하게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옳지 않은 걸 내 머릿속으로 편하게 그냥 옳게 지문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냥 정확한 지문을 읽을 때는 좋은 글 읽기인데 이게 시험 칠 때 쉬운 문제들이 다 틀린 거예요. 이걸 딱 봤었을 때 저는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좌절할 게 아니라 저희가 딱 이걸 보고 나는 내가 한 만큼 했고 난 내가 돌팔매질을 할 만큼 다 던졌다.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열어주겠지 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이 닫힌 문 두들기는 사람이 있을 거고 실제로 저희 부모님은 제가 똑똑하다는 걸 아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번 더 해봐. 혹시 아닐 수도 있잖아. 근데 저는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니 이거는 명확합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연단은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다시 돌아갈 겁니다. 하고 마음 먹었을 때 저보고 창업하자고 저한테 교육을 받으셨던 그 팀원들이 두 부부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무슨 창업하시게요? 아까 얘기했던 그 비즈니스 모델을 하자고 했고 제가 대표자라면 자기들 먹고 살 걱정은 없을 것 같아 얘기를 해서 저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문이 열렸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두들겼던 문이 이렇게 문이 열려요. 근데 제 꿈이 뭔지 아세요? 왜 법학을 했냐면요. 어릴 적 7살 때 베르무트 총리가 한국에 왔을 때 이분이 그 독일 통일을 시켰던 그 총리가 방한을 했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통일법 만들라고 했어요. 통일법이 없으니 동독과 서독이 너무 많이 싸운다고. 그래서 제 어린 마음에 나는 통일법을 만드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제 꿈은 단순하게 법률가가 되면 통일법을 만들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달려왔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통일법은 절대로 정말 일상생활 수준의 그 지식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창업하면서 알게 됐어요. 생각보다 희한하게 창업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이게 높낮이가 너무 크구나. 그래서 창업하게 되니까 경제, 교육, 창업 분야 1년에 한 300개 넘는 기업들을 컨설팅하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갔고 대기업 프로젝트들을 하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길들을 다 손잡고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눈 떠봤더니 작년에 7개 기업 전문위원 중에 경북 기업은 단독 하나였던 저, 컨텐츠 전문위원 중에 저, 나머지 기업과 저희 회사의 매출액은 3000% 차이 나더라고요. 1년 매출액이. 그런 자리에 저를 하나님이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전체 총괄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 일을 하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 이야기였고요.